네, 안녕하세요. 저 콜렌스트 이찬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뭐 토이 쪽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닌 다른 분야도 계실 텐데요. 오늘 뭐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 직접적으로 토이에 관련된 거 아니더라도 그냥 뭐 아이디어 내는 거라든가 뭐 제가 화학과 전공해서 마케팅이나 이런 쪽은 잘 모르는데 그냥 제가 나름대로 작업하면서 이제 약간 느꼈던 것들 이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좀 더 어필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약간 경험해서 했던 것들을 얘기하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리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제 장난감 만들면 토이를 만드는 것만 갖고 이제 그게 다인 줄 아는데 사실은 그 부분을 갖고 뭐 브랜드랑 해서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이제 뭐 하는 것도 있고 약간 새로운 분야랑 새로운 분야를 약간 개척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실은 토이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국도 약간 그런데 해외에서도 그렇게 약간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하고 그걸 프로모션까지 하는 사람들은 몇 명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해외 브랜드에서도 어떤 프로젝트에서 토이를 사용해 가지고 뭐 이걸 뭐 이벤트나 이런 걸 진행을 해야 되면 나름대로 이제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작가들을 이제 보면은 한 제가 생각할 때는 10명도 안 돼요. 그 10명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되게 쉽죠, 그죠? 예, 근데 한국에 10명보다 더 많아요. 예, 한국에 이제 만든 사람도 많고 한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해외에서 해외에서 브랜드에서 세렉을 할 수 있는 거기다 눈에 띌 수 있게 약간 뭐 자기 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알리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약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되게 유치한 말이죠, 그죠? 한국말로 적어놓으면 엄청 유치한데 예, 영어로 적어놓으면 약간 그럴듯한데 이거 사실은 되게 외국 애들한테 물어보면 약간 이게 너무 서술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약간 보통은 뭐 노토이 노라이프 이렇게 적는데 되게 서술적으로 적어놨는데 뭐 약간 이상하다는 애들도 있고 외국 애들은 그냥 뭐 이렇게 직설적으로 적어놔가지고 약간 괜찮다는 말도 있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별로 상관없어요. 걔네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10주년 전시회 할 때, 2004년부터 토이 만들었었는데요. 2014년에 이제 10주년 전시회 하면서 전시회 슬로건으로 썼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때 이제 10주년 전시회 할 때 포스터 만들었던 건데요. 이제 그 10년 동안 작업했던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예, 뭐, 어디 갔지? 얘가 약간 나이키 영국 광고 했던 거고, 뭐 여기 뭐 드림팀 했던 거 있고, 여기 마침이 아마 뭐 2013년도, 14년도 잘 모르겠는데, 그때 뭐 레드불 BC1이라고 이제 그 비보이 대회가 있는데, 그때 뭐 전 세계 올스타 20명 정도 만들었던 것들인데, 그냥 작업했던 것들 약간 포스터로 약간 작업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브랜드랑 이제 콜라보레이션 한 것 중에 역순으로 돼 있어요. 가장 최근 작업이 이제 제일 먼저 나올 거고, 이제 옛날 거가 좀 나중에 나올 거예요. 예. 아무래도 최근 작업한 게 더 좋아, 그 뭐 퀄리티라든가 이제 브랜딩 한 거가 더 좋아서 앞쪽으로 했고요. 뒤로 갈수록 퀄리티가 떨어질 거예요. 예. 뒤로 갈수록 졸릴 수 있으니까 제일 앞에 것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한 거가 9월 달에 이제 전시했던 거가, 아이고, 9월 달에 했던 거가 유니클로랑 작업을 했던 건데, 그전에는 보통은 이제 스포츠 브랜드랑 쪽이랑 작업을 했어가지고, 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일반 뭐 패션 브랜드 쪽이랑 작업을 한 거고요.
NBA가 한데, 그 다음에 이제 나이키랑 한 거고, 뭐, 컨버스랑 해서, 원래는 신발을 좋아해서 신발 브랜드랑 콜라보레이션 하고 싶었는데, 원래 나이키랑 하고 싶었는데, 나이키랑은 아직 못했고요. 이제 계열사인데, 이제 나이키에 이제 합병한 건데, 그럼 컨버스 쪽이랑 해서, 뭐, 신발하고 이제 피겨랑 세트로 나왔던 거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브랜드랑 한 거여서, 브랜드 얘기하고 약간 섞어서 얘기할 건데요. 보시고 뭐 이렇게 나중에 직접 뭐 토의하실 분들은 거기 관련된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아니면 다른 분들은 네, 그냥 재밌게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쿨레인 스튜디오에서 토이를 만들고 있는 이찬우라고 하고요. 작가명은 쿨레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작업들이 액티브한 쪽을 주제로만 작업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모던하기도 하고 심플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피규어로 담아내는 거 좀 재밌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울트라 라이트 다운 자켓 그 제품의 특성을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한 부분이어서요. 사람이 입고 하늘을 난다든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올 때 자켓만 갖고도 가능하다든가 가벼운 부분을 많이 중점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기분 좋은 웃는 모습을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잘 표현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하늘 난다든가 그런 기분들을 표현을 하고 싶어서 만든 작품이어서 영동중앙점에 오시는 분들도 그러한 부분들을 보시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클로랑 작업했던 거는 사실은 뭐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작업하면서 뭐 어떻게 브랜드 쪽에 제안서를 써서 넣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인데, 유니클로는 사실 약간 말도 안 되게 연락이 온 건데요. 이렇게 뭐 홍대 어디 카페에 제가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조형물을 하나 이렇게 벤치하고 뭐 이렇게 조형물을 앉아 있는 피겨를 앉혀놓고 옆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컨셉으로 작업한 게 있는데, 거기에 그 유니클로 그 일본 쪽 뭐 VMD 쪽 담당자분이 그냥 놀러 왔다가 카페에 놀러 왔다가 거기 이제 제가 아트북이랑 이런 게 있어가지고 보고는 여기 이 사람하고 작업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연락이 온 거예요. 예. 다 우연이에요. 예. 뭐 한 건 없는데. 예. 그래서 뭐 제 생각은 이제 여기랑 작업하면서 이제 지금 이제 명동에다가 저렇게 DP를 했는데 저게 뭐 일본 쪽이라든가 다른 해외 쪽 유니클로 브랜드 샵 같은 데도 저렇게 DP가 됐으면 싶다는 약간 그런 개인적인 목표를 갖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오면 그런 부분들 아니고 단순하게 명동이지만은 약간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목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쪽 애들이 봐도 약간 퀄리티 있고 약간 갖고 싶고 그런 것들을 약간 목표로 했고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연락이 왔을 때는 그 전에 제가 개인전 할 때 그 낙하산을 그 레드볼 스트라토스라고 그 우주에서 뛰어내리는 그게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프로젝트를 약간 피겨로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개인전 때 그 작년 10월 달에 이제 개인전을 했었는데 그걸 보여줬는데 그 이미지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연락이 온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컨셉은 이제 여기 점퍼가 엄청 가볍대요. 예. 그리고 따뜻하대요. 예. 그래서 8월 달에 촬영을 했는데 입고 있다가 이렇게 죽는 줄 알았어요. 더워가지고. 예. 그래서 이걸 뭐 울트라 라이트 다운 자켓이라 그러는데 ULD 자켓을 컨셉으로 해서 하는 거고, 얘가 이제 뭐 스카이다이빙 하는 거 컨셉이고 낙하산에 뭐 유니클로 로고가 들어가고 이러면서 약간 아이디어가 약간 점점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컨셉으로 해서 헬멧하고 고글 쓰고요. 10명 만들었었는데 이제 기본 뭐 다른 거 하고, 요거는 처음에 전시할 때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못 만들고, 요거는 지금 전시 끝나고 이벤트 통해서 선물로 다 주는 거예요. 좋죠, 그죠? 이게 개당 판매하면은 한 뭐 80만에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오히려 뭐 유니클로에서 돈을 다 지불하고 선물로 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예요. 이벤트가 끝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거가, 그 전에 이제 업템포, 나이키 업템포랑 작업했던 게 있는데, 그때도 선물로 줬어요. 근데 그때는 1,400명 중에 3명한테 줬어요. 신발 찾는 사람 중에. 근데 이거는 이벤트가 조금 경쟁이 약했을 거예요. 예, 이게 받으신 분들은 좋을 거예요. 저도 없으니까요, 이게.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이걸 작업하다 줬어요. 작업해서 다 보내고요. 예, 내려온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보면
사실은 낙하산 위에 유니클로 로고를 박아놓은 거가 약간 포인트긴 한데 DP를 하고 났더니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로고를 아래쪽으로 박을 걸 했다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예, 이건 다음에 전시할 때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래서 사실은 토이 갖고 대부분은 자기 토이를 만들어 가지고 뭐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거나 이게 약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약간 대부분이거나 아니면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시키면 좋은데 그게 자기가 작업하고 있는 캐릭터랑 잘 맞을 때 그게 가능한 부분이어서 약간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작업들이 조금 늘어나면 기업에서도 다른 뭐 이렇게 토이랑 이런 쪽이랑 해서 콜라보레이션해서 작업하고 싶은 약간 그런 약간 시발점이 됐으면 싶은 것도 조금 있어요. 예. 자, 다음 프로젝트는 이제 원래 제가 농구 좋아해서 이제 뭐 처음에 이제 콜라보레이션 한 것도 이제 NBA 쪽이랑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농구 선수 중에 뭐 시카고 불스는 다 좋아하긴 하는데 저도 이제 시카고 불스 중에 뭐 조단이나 피펜이나 로드맨이 있을 때 그 시대 좋아해가지고 그때 피펜 좋아하기도 하고 또 저희 쿨렌 스튜디오가 원래 이제 여러 명이 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핸즈 인 팩토리라고 런닝 혼즈라는 이제 머리에 뿌리 난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 작가가 있는데 이재원 작가라고 있는데 그 작가명이 업템포예요. 예, 이 신발 때문에 업템포예요. 예. 아이고. 요 신발 이름이 이제 업템포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업템포 신발이 이제 한국에서 다시 재발매되면서 이제 이벤트로 만든 건데 그래서 그 전에 원래 이제 작업했던 것들이 제가 원래 작업하는 것들은 이제 그 12인치 액션 피규어라 그래가지고 일반 사람들을 약간 180cm로 생각했을 때 6분의 1 사이즈예요. 그래서 30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키가 피펜이 2m 6인가 2인가 그럴 텐데 그래서 약간 일반 10인치 피규어보다 약간 커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면 정갱이하고 허벅지, 팔하고 이제 길이를 다 늘렸어요. 이제 다 만들어면 모르는데 예. 어쨌든 뭐 그거 해서 실제 비례랑 이제 맞추고 아까 굉장히 많은 피규어 있는 것들도 키를 다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아놨을 때도 이제 다 맞는데요. 그래서 그 발매하면서 이제 뭐 이 사람이 이게 올림픽 에디션이라는 신발인데 그래서 이 올림픽 때 드림팀 활동을 할 때 입던 의상을 재현해 가지고 작업을 했었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실제 신발이고 제가 만든 거는 6분의 1 사이즈여서 한 5.7cm 정도 돼요. 그래서 원래는 밑창까지 만들지 않는데요. 예, 저도 이 신발 되게 좋아해서 약간 만들었어요. 예. 예, 이게 잘 만들었어요, 이거. 예, 잘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 신발이 이제 선발매되면서 1,400개 컬레를 먼저 이제 홍콩 쪽에, 아니, 저 홍대 쪽에서 판매했었는데, 실제 판매 시간은 저녁 6시였는데, 아침 9시부터 줄을 섰어요. 그래가지고 1,400명이 줄을 섰어요. 그래서 그 하루 만에 다 판매하고, 그 구매한 사람 중에 3명 추첨해가지고, 아까 피규어, 예, 이걸 선물로 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예, 뭐 DP는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예, 갖고 싶죠, 그죠? 예, 저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이때는 요 신발이 발매되는 거여서 그냥 다 똑같은 신발 신고 있는데 원래 하고 싶었던 거는 홈일 때는 여기 이게 밝은색 컬러고 어웨이 저지일 때는 블랙 업템포가 있어요. 블랙을 하고 싶고 그리고 원래 시카고 불스 저지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빨간색 업템포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이 디자인 같은 거는 마음대로 해도 돼요. 나이키랑 일할 때. 근데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꼭 맞춰줘야 되는 거는 그때 발매되는 신발은 무조건 퀄리티를 최고로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신발들은 발매되는 게 아니어가지고 다 빼고 시카고 불스 같은 경우도 라이센스 부분 때문에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부분도 사실 스캇 피펜이라 힘을 쓰면은 만약에 다른 브랜드의 모델이면 힘든데 시카고 피펜은 어차피 나이키에서 계속 모델로 있었어도 본사 컨펌이 안 나면 하기가 힘든 거예요. 저 사진은. 그러니까 라이선스가 되게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전시 전날까지 컨펌을 받는다고 있었어요. 만약에 컨펌이 안 났으면 전시를 못 하는 거예요. 예, 했으니까 컨펌 받은 거겠죠, 그죠? 예. 예전에는 사실은 신발 같은 걸 만들어도 그냥 밑창이나 이런 부분들 약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그
단순하게 만들어 작업했었는데 약간 항상 그게 있어요. 작업하시는 분들도 다 똑같을 텐데 자기가 시간이나 약간 비용 때문에 작업을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마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완성을 하고 보내고 나면 어디가 부족한지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그걸 다 계산하고 시간에 맞춰 마감에 맞게 이제 작업을 보통 끝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작업하면 이제 마감 있는 것들은 이제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인데, 그리고 그런 부분 부족한 건 다시 채워가지고 전시회 같은 거 할 때 많이 채우는데요. 이때는 약간 그 전에 신발 만들 때는 이 부족한 것들이 이런 거였어요. 밑에 디테일 신발 밑창 같은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 시간이 부족하긴 하지만 약간 표현을 해보자 해서, 아니면은 마감이 없으면 지금은 약간 일을 잘 안 하는 그게 약간 습관이 돼가지고 이때는 이제 그걸 하자고 했었는데, 보통은 피규어 아까 저거 하나를 디자인 제외하고 만드는 데가 한 15일이나 20일 정도를 잡아요. 15일에서 20일 잡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 시간을 10일밖에 안 줬어요. 3개 만드는데. 예, 그러니까 예, 어떻게 하면 되죠? 예, 계속 밤을 새면 돼요. 그러면 시간이 10일이 아니라 20일이 돼요. 그죠? 이론상 그렇잖아요. 그죠? 예. 계속 잠을 안 잔다면 20일이 되고 중간에 좀 돌면 한 15일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완벽하진 않은데 뭐 그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약간 만들긴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선물로 보내고, 이번에 타이페이 토이쇼 이제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그때는 시간이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제대로 2개 만들어가지고 다시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작업하는 거 보면 대부분이 약간 좀 나눠져 있어요. 그 일반 토이 만드는 부분하고 파인아트나 갤러리 쪽에서 약간 전시하는 쉐입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항상 작업하면서 고민하는 거, 지금도 똑같은데요. 제가 아까 화학과 전공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을 전공한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작업을 하면서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몰라요. 근데 작업을 진행하면서 약간 경험상 약간 이거를 약간 이해하는 편이어서, 그러면서 이제 작업을 계속 고민하면서 하다 보니까 약간 두 부류로 좀 나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제일 처음에는 디자인을 계속 고민했어요. 디자인을 이걸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특별하게 만들지, 막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디자인하고 코를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눈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걸 고민을 초반에는 많이 하고, 신발 같은 것도 어떻게 하면 똑같이 만들지, 어떻게 하면 잘 만들지 하는 걸 고민을 계속 하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제 뒤에 다른 프로젝트 할 때 설명드릴 텐데 약간 스토리라든가 이야기 같은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 집어넣기도 하고, 지금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아이덴티티가 꼭 디자인에 되게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 말도 뭐 맞는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냥 제가 경험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덴티티, 그 작가의 약간 특색이라는 거는 약간 뭐 이렇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포즈로 한 거예요. 모든 캐릭터를 저 포즈로 만들면 그 사람은 연상이 되면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쟤를 가죽으로 다 씌워요. 그러면은 작업을 한 개 해서는 안 되죠. 한 개 하면 그 작가 그게 아니지만 작업을 막 계속 엄청 많이 하면 그 사람을 연상시켜주면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작업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어떤 거는 뭐 빨갛게 칠하고 도트 찍고 뭐 있죠, 그죠? 그 사람, 예, 도트 찍는 사람. 그래서 그 할머니도 계속 그걸 작업하시니까 그 사람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당장 막 어떤 되게 특별한 것들을 막 생각해내고 천재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지만은 자기가 꾸준하게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가지고 하는 것도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디자인 부분 아니고 이거는 포즈 갖고 이제 아이덴티티 좀 잡아서 작업하는 건데, 예, 여기 이거는 2번째 전시할 때 아마 슬로건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브레이크 타임, 그래서 이걸 왜 만들었냐면 제가 농구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농구 좋아해서 농구 선수들이 중간에 쉴 때 경기가 중단되면 뭐 반칙이 일어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자유투를 던지고 이럴 때 다른 선수들이 보통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게 브레이크 타임 1이에요. 그래서 무릎 짚고 쉬고 있는 거예요. 농구 그 경기하는 거에서 아이디어 얻은 거고요. 2번째, 이건 브레이크 타임 2인데, 2는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벤치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는 뭐냐면 거의 별로 안 하는데요. 이렇게 땅바닥에 누워 있는 게 있어요. 예, 그 별로 볼 수는 없는데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눈 가리고 있는 거 있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브레이크 타임 시가 1, 2, 3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스타워즈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이거는 옛날 스타워즈 3, 4, 5편 거고요. 이건 작년에 개봉한 거, 세븐 건데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작업을 하다 보면 약간 라이센스나 기존의 브랜드들을 약간 사용하고 싶은 거나 이제 그런 부분에 이렇게 경계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라이센스 없이 작업하는 거는 약간 라이센스 스타워즈나 이런 캐릭터라든가 브랜딩을 쓰게 되면 사실은 사람들한테 인식시키기는 되게 좋아요. 그죠? 기억을 하니까. 뭐 나이키도 그러고 뭐 다 쓰고 싶죠. 스프리민도 그러고 뭐 이런 스타워즈 같은 캐릭터들도 패러디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저는 약간 이거 작업을 해놓고 조금 약간 기다렸어요. 지금 이것도 이제 라이센스 따려고 이제 루카스 필름 쪽에 보내놨는데 그래서 상품화는 된 거 아니고 이미지 3D 렌더링이에요. 이건 토이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 렌더링 상태인데 저걸 막 토이로 너무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형까지는 만들었는데 이거를 판매용은 아닌 거여서 너무 그냥 갖고 싶어서 만들어 놓긴 하지만 이걸 대중들한테 약간 보여줄 때는 어느 정도 라이센스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건데 라이센스가 완벽하게 해결되기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상품화까지. 그런데 이제 올해 5월 4일 날이 스타워즈 데이예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메이더 포스 그래서 5월 4일 패러디에서 이제 5월 4일 날 스타워즈 데이인데 그때 이제 디즈니 코리아 쪽에서 전시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 전시하겠다고. 우리 제안서 한 번도 안 쓰는데 내가 한다고 해가지고 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 하면요. 이걸 만들었어요. 이거 갖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루 라이센스 풀어주는 거예요. 하루.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이거 하루 끝나면 아무것도 저게 없고 수익적이나 이런 거는 별로 없는데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이게 3D 렌더링 된 건데 일단 옛날 클래식이죠, 그죠? 옛날 스타워즈도 멋있으니까 클래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얘를 만들어서 브레이크 타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갖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최종 꿈은 어쨌든 뭐 토이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약간 뭐 그런 약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작업을 해놓고 일단은 준비를 해놓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 기회가 오면 그때 약간 보여줬을 때 더 이게 더 폭발력 있게 약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네, 올해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4월 달에 아마 했을 거 했는 것 같은데 4월 달 아니면 5월 달 같은데요. 이제 던키즈라고 이제 저랑 원래 이제 박성균 형님이라고 뭐 이렇게 대기업에 다니시는 디자인 팀장님이 계신데 그 형님이 취미로 약간 토의를 하시는데 그 형님이랑 GFX라고 신동진 작가하고 세 명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던키즈라는 시리즈인데요. 그걸 갖고 뭐 컨버스에서 연락 와서 이제 작업을 한 건데 개인적으로 이제 토이 만드는 거 외에 이제 신발 에디션 사람들이 최종 꿈이 뭐냐고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인터뷰를 하면 그러면 꿈이 뭐냐 하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신발이 있는데요. 푸스케이프라고 하는 신발이 있는데 나이키 신발이 있는데 그거를 미국 쪽이랑 콜라보해서 신발 나오게 하는 게 최종 꿈이에요. 뭐 다른 전신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약간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작업하면서 약간 재미있게 했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 제가 아이덴티티에 계속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브레이크 타임 포즈를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약간 작년에 이제 개인전 할 때 썼던 이미지인데요. 그 다음에 고민한 거가 아이덴티티는 계속 고민이에요. 뭐 토이 작업하든지 뭐 전시를 하든지 계속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화학과 나와서 이제 그림을 거의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림을 못 그리는데 대신에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 같은 걸 컴퓨터로 만들려고 바로 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그나마 그게 다행이에요. 그게 안 됐으면 토이 안 만들었을 거예요. 다른 거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3D 쪽에서 가장 베이직이 되는 거가, 기본이 되는 거가 폴리곤이잖아요. 그죠? 폴리곤. 그래서 보통은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 보면 약간 골격이라든가 이런 게 다 보인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보여요. 이렇게 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지하철 타리고도 하면 맨날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눈으로 그려봐요. 그러면 그림을 잘 그려질 줄 알고 해보는데 거의 안 돼요. 예. 대신에 컴퓨터로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대신 이런 거 있어요. 사람을 따가 있으면 그러니까 공중에 띄워가지고 와이어 프레임으로 돌릴 수는 있어요. 머릿속에서. 그러면은 모델링을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으로 스캔할 수 있어요. SF 영화 보면은 이렇게 물체 띄워가지고 삥 돌린 다음에 와이어로 스캔 되잖아요. 그런 걸 약간 머릿속으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모니터 같은 것도 올리고 전개도면을 펼 수 있어요. 약간 그런 거는 약간 할 수 있는 거여서 베이직이 되는 거가 약간 폴리곤이다. 3D 베이스여서 그래서 이 폴리곤으로 된 작업을 작년 개인전 두 번째 개인전이었는데 그때 이걸 메인으로 작업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캐릭터를 다 폴리곤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약간 그 나이키 그거여서 이제 니케라고 이제 승리 여신상 이걸 처음으로 그걸 만들었었어요.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조금 디벨롭 시켜가지고 이게 약간 세포 분할되는 것처럼 이걸 애니메이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삼각형이 이제 기둥이 막 세포 분할하면서 저걸로 이제 되는 거예요. 실제 모양으로. 그래서 이 컨셉으로 약간 전시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이걸 준비하는 게 한 6개월 정도 했었는데 6개월 하고 났더니 머릿속이 약간 뾰족뾰족한 느낌이에요. 모든 게 다 폴리곤으로 보이니까 다 트리고날 이거 이름을 이제 트리플하고 폴리곤 합쳐서 삼각형 폴리곤 그래서 트리고날이라고 그랬는데 다 그렇게 보니까 사람이 되게 피폐해지는 약간 느낌. 전시 끝나고 나서는. 그래서 보면 이 캐릭터가 하늘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거야. 막 엄청 정신이 피폐해졌다고 생각됐을 때 홍도의 뒷골목을 걸어가다가 너무 힘든 거야. 대학교 다닐 때는 가끔 이렇게 힘들면은 뭐 횡단보다 이거 보도 같은데 앉아서 쉬고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목도 만지고 약간 이렇게 뭐 시골 살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그런 적이 없는데 홍대 뒷골목 가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시 뭐 시작하기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늘 보면서 생 땅바닥은 아니고 이렇게 좀 앉을만 하는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늘 보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 하늘을 보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피겨가 앞에 보고 있었는데 이날 다 바꿨어요. 이날 모든 캐릭터가 다 하늘 보고 있어요. 예. 그랬다고요. 예. 그래서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막 이런 뜻으로 했었는데 예, 뭐 그래서 테이크 브레스라고 뭐 잠깐 쉬자 약간 이런 의미로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게 토이 같은 것도 약간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조금 더 기억에 남는 게 있어가지고 약간 이때부터 작품마다 약간 저런 슬로건처럼 작게 약간 넣었던 거 작품명처럼 작업을 이름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포스터 만들었을 때 뭐 테이크 브레스라고 써가지고 사인을 해주고 이제 그냥 사인만 안 하고 뭐라도 한마디라도 적어가지고 내가 이 토이로 하고 싶은 말 같은 걸 약간 적어서 약간 줬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또 그때 생각나네. 제가 원래 고향이 안동이에요. 안동에서 혼자 서울 가가지고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다음 사진 보여주고 나서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이거는 2014년도에 나이키 에어맥스 데이라고 했었는데 그전에는 토이를 무조건 잘 만드는 것들. 예, 제가 만든 거는 요거예요, 요까지. 토이를 막 무조건 디테일하게 만들고 그 전에 토이를 작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압도적으로 잘 만들려고 생각했어요. 비슷하게 만들면 무조건 닮았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디자인적으로 그러고 주제라든가 그냥 저 액션 픽의 바디를 쓰고 그냥 의상을 쓰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무조건 압도적으로 잘 만들어 보면 그런 소리 없어서 더 올라와요. 아예 안 나오진 않는데 그거는 자기가 다시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거를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무슨 수를 써야 돼요. 제가 생각한 무슨 수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압도적으로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서 그전에는 그거에 엄청 많이 집중했었는데 그랬더니 그 토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모였어요. 남자 오다쿠 분들이 이렇게 이게 전 좋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약간 스토리 있는 걸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맥스 데이 그래서 이때
AMX 루나라는 신발이 이거 발매되면서 이제 전시에 연락이 온 거예요. 전시를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연락이 와서 근데 에어맥스 그 루나라는 신발 그 소재 자체는 나사에서 개발한 거예요. 나사에서 개발해서 처음에는 이제 아디다스 쪽에 갔는데 아디다스가 이제 안 쓴다고 캔슬 먹인 거 나이키에서 사들여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이런 내용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작업을 하면서 약간 서칭을 많이 하는 편인데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 이거에 남는 것도 있는데 다른 디자인적이라든가 그런 뭐 지식 같은 거가 좀 많이 느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게 루나라는 신발이 이거 나오기 몇 년 전에 처음으로 나왔었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생각을 했어요. 루나라는 것 갖고 주제를 갖고 뭔가 만들고 싶다 해서 달 표면을 만들고 달에서 우주 유영을 하고 이런 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3, 4년 지나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 한다 그랬어요. 이것도 이렇게 돈을 되게 조금 주고 시간을 조금 줬는데 무조건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목표가 뭐였냐면 아까는 유니클로는 뭐 해외 전시하고 이런 게 목표였잖아요. 지금 또 약간 비슷한데 나이키 마크 파커라는 사람이 대장인데 그 사장이 엄청 그 오타쿠예요. 콜렉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방에 가면 전 세계에 있는 아티스트의 작품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타쿠도 너무 압도적으로 오타쿠 되면 오타쿠라고 못 불러요. 오타쿠인데. 그 끝판왕이니까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약간. 그래서 그 사람 방에 제 거 피규어가 전시되는 게 아까 신발 나오게 하는 거 말고도 목표예요. 그래서 얘는 그거였어요. 이거는 약간 먹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만들어서 이건 로컬에서 다 하는 거예요. 나이키 코리아에서 하는 건데 여기 작업해서 엄청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해외 쪽에 보여줘가지고 이걸 구매하게 만들어야지 이 생각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작업하면 금액이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거 작업은 되게 엄청 조금 받았어요. 나이키랑 작업하면 나이키 아티스트들이 이게 있어요. 나이키랑 작업한 한 줄 프로필이 생기기 때문에 싸더라도 무조건 해요. 비용이 조금 주더라도. 그래서 일대가 15명 정도 아마 참여했을 거예요. 엄청 많이 참여해서 전체 비용 있는 거가 다 나눠졌어요. 그래서 너무 조금 받고 했어요. 어쨌든.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조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조는 사람이 없어서 얘기 안 할게요. 금액 얘기를 하면 딱 눈을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연락 왔을 때 이제 바로 작업한다 그러고 그 다음날 스케치 다 이어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보내고 근데 아이디어 약간 더 붙여가지고 원래 디자인 체어 같은 거 좋아하는데 디자인 테이블을 만든 거예요. 월면 테이블을 만들고 여기다 발자국을 찍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테이블 모양을 에어맥스 루나 신발 바닥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월면을 다시 표현하고 하나, 둘, 한 세 발자국 찍혀 있을 거예요. 이게 해서 점프해서 날아가는 거로 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주로 떠나기 전에 이제 컨셉으로 이렇게 하고 대신에 나이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나이키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걸 하나 더 했어요. 에어맥스 루나 신발을 원래는 낮은 건데 그 스페이스 부츠 형태로 디자인을 바꿨어요. 이거는 나이키 좋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래야 되니까 이제 한 거고 뭘 했냐면 F1 레이서들 보면 패치들이 엄청 붙어 있잖아요. 제가 광고판이니까 걸어다니는 광고판이어서 얘한테 어떻게 했냐면 나이키에서 나왔던 모든 로고를 다 붙였어요. 우주복에다가 F1 레이서처럼. 그러면 나이키 관계자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죠? 자기 로고를 다 붙어 있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개를 하고 그 다음날 바로 공유가 2, 3천 개 걸렸어요. 페이스북, 이제 인스타 근데 안 했을 텐데 페이스북에서 2, 3천 개 걸리고 그게 본사 사람들이 보고 그 다음날 이틀 후에 바로 연락 왔어요. 본사에서 사고 싶다고. 그래서 처음에 돈 얼마 받았냐면 50만 원 받았어요. 50만 원. 테이블 만드는데 100만 원 들었어요. 근데 저거를 이제 해요. 보통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해요. 금액을 중간중간 얘기해 줄게요. 되게 좋아하네. 그거를 50만 원 받고 제가 2달 동안 일했어요. 2달 동안. 해서 나이키에서 팔라고 연락 왔을 때 이제 제대로 받아야죠. 그죠? 이제 제대로 그때 부르는 거예요. 얼마라고. 그러면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처음 프로젝트 왔을 때는 뭐 나이키 로컬에서 작은데 나이키샵 작은 데서 전시하고 이제 그걸로 뭐 끝
이제 이거였는데 그걸 나름대로 작업을 하면서 목표를 세운 거야. 아, 이거를 마크파크가 갖고 싶게 만들어야지 이런 목표가 생긴 거야. 근데 걔를 그 사람이 갖고 싶어 한다는 거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이런 거야. 피겨를 막 엄청 잘 만들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요 스토리를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 사람들한테 공개됐을 때도 뭐 피겨 디테일 이거 아니라 그냥 이걸로 재미있는 거야. 아, 루나 신발 신었으니까 이렇게 가벼운 신발이고 점프를 하고 그런 게 다 표현이 된 거예요. 루나 자체도 달이라는 뜻이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니까 일반 사람들도 재밌게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때 생각 든 거가 저거예요. 생각이 좀 많이, 요거 기준으로 프로젝트 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전에는, 아, 이거 피겨를, 그전에 다 다른 토이보다 뭐, 물론 좀 비싸긴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왜 관심이 없지?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잘 못 만들고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잘 만들어야지 이걸 했었는데, 그걸 아무리 잘 만들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이런 건도 이런 거야. 뭐 인스타에 사진 올려놓은 거 보면 막 엄청 클로즈업 돼 있기 때문에 우와 그러지만 저기 전시대는 그런 거 보지도 않아요. 아무도 다 지나가지. 근데 이걸 했을 때는 뭐 여자분들, 예, 여자 팬들이 없어요. 예, 남자밖에 안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자 팬들이 보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약간 것들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마 그런 슬로건도 넣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약간 슬픈 내용인가요? 마지막에? 예,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접근 방식이 처음에 그 15명 중에 어떤 사람은 프로필 나이키 에어맥스 데이 2014 아티스트 그 프로필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업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목표 처음 작업한 사람도 또 열심히 했을 거고 근데 그런 다른 각각 목표 있었을 텐데 저는 이렇게 하고 나이키 에어맥스 데이가 2015년도에는 하우스 오브 에어맥스를 해서 원래 히스토리하고 역사만 보여주는 거예요. 디자인에 대한 컨셉들을 보여주는 전시를 했었는데 예, 나머지 다 빠지고 저 혼자 들어갔어요. 아티스트는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 전 작업했는 게 괜찮아서 이제 넣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파생적으로 약간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 할 때 그 프로젝트가 그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라 그걸 갖고 자기가 했을 때 다른 도움이 될 거를 생각하고 하면 작업할 때도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거예요. 50만 원 받았는데 이거 이틀만 일하고 말아야 되는데 이러면은 이렇게 못 만들겠죠, 그죠? 테이블도 못 만들었겠는데. 2014년도 3월 달에 에어맥스 데이를 만들고 나서 이 레드불 스타토스라고 이게 대기권에서 뛰어내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4분 50초인가 세계 기록 세우고 뛰어내리다 낙하산 피는 게 다예요. 무동력으로 기구를 타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건데 1400km도 떨어져요. 음속으로 마하로 떨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뭐 원래 이게 호주 사람인데 바움가트너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 영상이 2014년도 10월에 이 사람이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모든 기록이 한 몇 개를 세우고 했는데 그 영상을 약간 유튜브로 보면서 혼자서 막 되게 두근거렸어요. 아, 저거 피규어로 만들고 싶다고. 얘가 탔던 캡슐이나 이런 것들 다 만들고 싶다는 약간 생각을 했었는데 2014년 10월이니까 2015년도 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쪽에서 작업하고 싶다고. 약간 주문처럼 외우면 되나 봐요. 예. 그래서 원래 이게 제니스라고 루이비통 계열사 시계예요. 그게 여기 메인 스폰이었어요. 그래서 캡슐, 얘가 타고 올라갔던 캡슐에 제니스라는 브랜드, 시계 브랜드 로고가 제일 크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제니스 플래그십 스토어가 오픈한다 그래서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기에 이걸 하고 싶다고. 그래서 예, 얘도 돈 조금 줬어요. 예. 돈을 조금 줬는데 약간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거 되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엄청 잘 만들어 가지고 막 내부까지 다 만들어서 요 사람을 만나야지 생각이 든 거예요. 예. 그래서 가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가을에 가서 DP하고 저 우주인을 만났었는데 약간 가끔 그냥 덩키즈를 만들거나 그냥 토이를 만드는 거 일외에 약간 토이를 할 수 있는 게 좀 더 있다고 약간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싶은 일 중 아까 뭐 이것도 그러고 브레이크 타임 그런 의자로 만든 거 이런 것들도 그러고 그래서 뭐 우연히 어쨌든 연결이 돼서 거기서 연락이 오고 뭐 파티 루이비통 거기서 하는 파티 가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엄청 와서 파티를 하고 있는데 예, 영어를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거기서 가고 바움가트론 이제 뭐 우주인 또 만나고 약간 이랬던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이거는 슬로건이 이제 비욘드 림이 돼서 한계를 넘어서 약간 이렇게 해서 약간 작업했던 거고요. 자, 브레이크 타임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보면은 어떤 스토리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게 이제 우주인 하고 나서 약간 마음이 바뀌어서 그때부터 만든 건데, 이거는 신발 보면 여기 반스 신발이에요. 반스랑 스타워즈랑 콜라보레이션해서 나왔던 신발이에요. 그래서 이게 2014년도 아마 여름쯤에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도 브레이크 타임 갖고 있다가 약간 스타워즈 그게 관련해서 전시하면서 이제 보여줬는데요. 보시면 알지만 이제 뭐 스톰트루퍼한테 약간 얘가 제가 설정한 거는 얘가 사원이고요. 일하다가 힘들어 앉아 있는데 사장님이 와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힘내 하는 힘내. 그래서 작품명을 대부분 영어로 적는데 이거는 한국말로 그냥 힘내라고 적어놨어요. 힘내하고 2014년 이렇게. 그리고 넥타이도 보면 이 스타워즈 신발 패턴으로 돼 있어요. 넥타이도. 그래서 캐릭터는 원래 덩키즈 하던 거랑 스톰트루퍼를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덩키즈 캐릭터 중에 피테쿠스라고 있어요. 그게 디자인 베이스가 스톰트루퍼예요. 스톰트루퍼를 베이스로 디자인을 뺀 거예요. 그걸 다시 스톰트루퍼로 만드니까 디자인 되게 잘 붙었던 거예요. 그리고 얘는 모노란 캐릭터인데 뭐 이게 뭐 다스베이드 헬멧만 쓰고 있는 건데 헬멧만 갖고도 이제 그게 아이콘이 되니까 느낌이 나오는 거고, 덩키즈 애들은 뭐 그냥 여담으로요. 캐릭터 이름이 피테쿠스, 모노, 시미우스인데 이게 다 원숭이란 뜻이에요. 전 세계 언어로. 그래서 브랜드명 이렇게 책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원숭이 하면 나라별로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냥 걔네들 이름 다 쓴 거예요. Viendo el anuncio, pues la verdad es que me gusta mucho, ¿no? Es simpático. Medio campo siempre es donde me ha gustado jugar, donde siento que el juego pues es donde se elabora, tanto en ataque como en defensa. Y bueno, con los años uno intenta siempre mejorar en todos los sentidos. Bueno, no me considero una marioneta, evidentemente. Uno siempre intenta pues en el campo transmitir lo que es y por lo tanto pues me gusta el muñeco. Lo guardaré con cariño, lo guardaremos en el museo y bueno, es una cosa más para recordar. Centrocampista, el consejo único que puedo dar es que intente aprender cada entrenamiento, que intente pues leer el juego antes que el rival, que la colocación a la hora de recibir el balón es muy importante, a la hora de controlar. Y bueno, sobre todo que tenga confianza en las posibilidades que tiene. 개인적으로는 최종은 또 하고 싶은 거가 애니메이션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죠, 그죠? 그래서 그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상관없는데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뭐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그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하자고 하고 이렇게 나와서 가지고 이 영상이 처음 나왔을 때 베이징에 있었어요. 그때 리복 같이 하자고 했던 친구한테. 그래서 막 유튜브에 뜨자 말자, 이게 한국에는 공개 안 되고 유튜브에만 돼 있어요. 유튜브 찾아가지고 막 보여주고 이렇게 자랑하고, 영어도 잘 안 되는데 그냥 보여주고 하면 이제 걔네들이 피규어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CF나 이런 까지 가기 힘든데 이제 그걸 하고 이렇게 보여주니까 걔네들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피규어를 프로젝트 하면 생산 제작까지 가면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짧게 하면. NBA 거는 근데 2010년도 2월 달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출시된 거는 2011년도 아마 4월이었을 거예요. 한국 출시는. 그래서 1년 넘게 걸린 건데, 처음에는 연락 왔을 때 그 덩키즈 캐릭터 약간 만드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처음에 왔을 땐 그런 얘기 없다가 뭐 어떻게 같이 작업하고 싶다 그래서 뭐 하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연락 온 거가 이제 NBA 선수들 갖고 시리즈로 토이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던 거고요. 지금은 오히려 뭐 아트토이 컬처라는 그 토이 페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해외 작가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그 아트토이 컬처라는 것도 이제 올해가 3회 했죠, 그죠? 16, 15, 14. 2014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2013년도에 그게 누가 만든 거냐면 가나 아트 센터에서 만든 거예요. 가나 아트 센터에서 2013년도에 대표님이랑 타이페이 토이쇼를 왔어요. 타이페이 토이쇼 저희들이 이제 그때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나갈 때여가지고 가서 타이페이 토이쇼 같은 거를 한국에 만들면 재밌겠다 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오고 거기 있는 약간 친구들 디자인하는 그 작가들을 다 데리고 들어온 거야. 거의 70%를 1회 할 때는 다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른 키드드 페어나 토이 페어랑은 조금 차별하는 컨텐츠가 약간 차이 나는 거예요. 해외 작가들이 들어와서 한다는 거가 조금 차이점인데 그런 것들하고 이제 뭐 가나 아트 센터도 이제 그 페어를 만들었으니까 그걸 이제 붐업 시켜야 되니까 이제 미디어나 이런 것들 사용해서 하면서 이제 조금 붐이 많이 일어난 것 같고요.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뭐 옛날에 질문 또 많이 받았던 거 이거예요. 토이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전 모르죠.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만들고 있는데. 근데 그때 대답했던 거가 제가 막 뭐 되게 히트치는 토이를 만들어서 뭐 그게 시장이 커지는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그걸 보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시장이 커질 수 있겠다고 약간 맨날 대답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지금 뭐 홍대 상상마당에서 수업하면서 약간 만드는 사람들은 많아졌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많아지고 했었는데 그래서 약간 뭐 사람들이 좀 많이 인식도 되고 예전 같으면 젊은 사람, 뭐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한테 뭐 앞으로 뭐 할 거냐 그러면 사실은 그전 같은 2010년도 전 같으면 토이를 만들거나 그걸로 뭐 활동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하고 싶다고 하는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거 뭐 2010년 지나고 13년, 14년 이렇게 되면서 활동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약간 꿈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생겼대요. 약간 그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는 토이를 만들 수 있는 걸 몰랐어요. 그 애니메이터가 왜 되고 싶었냐면 아키라 같은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크리스마스 악몽 같은 거를 만들고 싶었는데 시골에서 시골 아니지, 안동에서 안동에선 그걸 보고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해요. 사람이 만들 수 있다는 걸. 왜냐하면 그거는 아예 특별한 사람들, 해외에 있는 뭐 그런 스튜디오에서 작업할 수 있는 거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왜 못하느냐 하면 제 생각에는 그런 사람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까운데 없으니까 한국 사람 중에 옛날에는 픽사에도 한국 사람이 없어서 지금은 뭐 디렉터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또 픽사에 들어가고 픽사에 디렉터가 되고 이런 꿈을 가지잖아요. 이제 그런 게 없어서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이거 보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런 쪽으로 이게 제작, 크리에이터, 디자이너 쪽으로 보면은 시장은 약간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마켓이 커지는 거는 개인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어서 콜렉터들이 갑자기 많아지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다시 지금 뭐 이렇게 가나에서하고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뭐 키덜트라든가 이런 컬처적인 부분들이 진짜 토이를 좋아하고 자기를 잡고 하는 데는 또 지금부터 3년, 5년이 걸릴 것 같아요. 솔직히 2010년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그런 구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긴 했어요. 국내도. 근데 다시 3년, 5년이 지나면 그래야 또 조금 더 정리가 되고 그럴 것 같아요.